It's always a fun cowboy adventure to take a car that isn't complete in every sense and try to do your development on it. This track is really special to us because it has a lot of the tight corners and twisty combined nature that looks a lot like a mountain road. We're up here testing the air springs and the anti-roll bars. They help dictate the ride and handling balance.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parts we're kicking off are going to work really well with our torque vectoring and our traction control and our stability control system. Our team bridges the gap between all of the brilliant controls engineers and all of the brilliant hardware engineers and sort of brings that together into a product that people love to drive. The car itself has this smoothness and effortlessness to it, while also being extremely high performance and capable and practical. There's a certain amount of it that you just can't put to numbers anymore,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 just have to get in and drive it and see if it makes sense. We have high confidence that what works today will only get better and get us to the final product that we're kind of all looking for.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개선되고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월 상승률 3.4% 대비 둔화한 수치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상 완만한 진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 결과 발표에 앞서 나온 CPI 지표에 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고 안도한 상황이면서 월가에서는 연준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표가 나왔다며 9월 금리 인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요.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전했네요.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리비안과 루시드가 마이너스 1% 미만으로 각각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플러스 3.88%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한국 프리장에서 11% 넘게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루시드는 2.64불로 마감했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1.29%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1분봉에서는 장 중반부까지 어느 정도 잘 버텨주었지만 후반부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선 매수가 약간 더 많았지만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약세의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금요일장에서 숏 커버일이 겹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2.6불 라인만큼은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루시드 실적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35% 증가한 마이너스 0.26의 EPS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추정치 매출이 164.28 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9%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다는 것이죠. 루시드 주식은 많은 장단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테크에 대해서는 큰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판매량으로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루시드는 테슬라의 현재의 유비쿼터스 차량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공한다 전하면서 소비자들은 동일한 브랜드에 진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고 그들은 옵션을 원하고 루시드는 바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영진은 처음부터 고소득층을 목표로 삼았던 전략은 생각했던 것보다 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혁신과 규모의 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루시드는 중산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광범위한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 산업 역학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2024년 말에 출시될 대형 SUV인 그래비티를 시작으로요. 시장 확장을 6배로 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미드 사이즈 모델이 30배가 넘는 시장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 세단부터 2배, 3배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2026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미드 사이즈 출살표를 던진 만큼 여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상으로는 40%라는 딜리버리 1분기 수치가 올라갔지만 좋아할 만한 수치는 아니었죠. 현재 미국에서는 포르쉐 타이칸과 메르세데스 EQS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루시드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죠. 왜냐? 경쟁사 시장 파일을 점차 뺏어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비티 SUV는 에어세단보다 6배나 더 많은 TAM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말 생산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2년 후인 2026년 말에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은 우리의 미드 사이즈 플랫폼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에 연간 1밀리언 유닛을 생산하기를 희망하는 자동차이다 라고 자신있게 피터 롤린슨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밀리언 유닛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저가형 모델이 루시드 브랜드로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수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쯤 되면 EV 전성시대는 와 있을 것입니다. 확장에는 4단계까지 있지만 1에서 3단계까지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4단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우리 기술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승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트윗에서는 제가 어제 게시를 한 부분인데요. 현대차 연구소 쪽에 사파이어 2대가 포착되면서 현대차 제네시스 고사양 버전에 들어갈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모두들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죠. 따라올만 하면 더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게 루시드 기술력이니까요. 그것을 현대차도 알기에 일찌감치 루시드로 눈을 돌린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다른 제조사들도 분명히 루시드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차량 판매도 중요하지만 기술 라이센스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도 앞으로 루시드 그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